안녕하세요. 권블리쌤이에요. 오늘은 1단원 직권의 변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에 대한 내용과 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게너는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 즉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었다라고 했었죠. 이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홈즈입니다. 홈즈는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면서 이 힘 때문에 대륙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구의 내부 구조 배웠던 것 기억나나요? 지구의 가장 딱딱한 겉부분, 여기죠. 이 딱딱한 겉부분이 바로 지각이고요. 그 아래부터 멘틀, 외핵, 내핵 순으로 지구의 층상 구조가 나타나고, 이 지각에는 또 다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두 개 종류의 지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구 내부로, 그러니까 이 바깥쪽 지각에서부터 내핵 지구 중심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살펴봤더니 온도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멘틀 부분을 보면 멘틀은 부피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축소되어 나타나 있는 그림인데 깊이를 보면 멘틀은 부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틀의 윗부분, 지각과 가까운 부분과 이 아랫부분, 핵과 가까운 이 부분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디가 더 온도가 높죠? 네, 지구 중심 쪽 여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고요. 이 위쪽은 아래쪽보다는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온도가 높은 물질들은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멘틀은 우리가 딱딱한 상태가 아니라 유동성 있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고체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온도가 높은 물질은 위로 가벼워져서 위로 상승하려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처럼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 온도가 낮은 멘틀 물질들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멘틀 내부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거대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멘틀의 대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멘틀이 대류하게 되면서 이 멘틀 위에 떠 있는 지각이 멘틀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라는 이것이 바로 멘틀 대류설입니다. 대륙이 이동하는 이유가 그 아래에 있는 멘틀이 이동하면서 그 힘에 따라 이동한다라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해 낸 거죠.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멘틀이 대류하면서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 상승한 멘틀은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양옆으로 이동하는 멘틀을 따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 덩어리였던 대륙이 양쪽으로 이렇게 쫙쫙 분리돼서 이동하게 되죠. 마치 지난 시간에 이 초대륙 판게아로 뭉쳐져 있던 대륙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여러 대륙으로 찢어져서 이동해서 분포하게 된 것처럼 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렇게 지각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해 낸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대류한 멘틀이 다시 이렇게 지구 중심부로 하강하는 곳도 있겠죠. 지금 여기 선생님 표시하고 있는 이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반대로 여기도 이쪽에서도 이렇게 이동해온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해온 이 두 대륙 지각이 만나기도 하겠죠. 지금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는 지각이 한 덩어리였다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반대로 이렇게 대류를 따라 한 곳으로 모여든 대륙이 만나면서
이 두 대륙 지각이 부딪히면서 솟아올라 산도 만들어지고, 또 어떤 무거운 판이 하나가 무겁다 하면 또 이 더 가벼운 판 밑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홈즈도 이 멘틀 대류를 획기적으로 제안하기는 했지만 멘틀이 대류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 당시에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멘틀 대류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죠. 자, 우선 멘틀 대류 정리하고 갈게요. 자, 멘틀 상하부, 멘틀의 아래 위의 무슨 차이로 인해? 네, 온도 차이로 인해 멘틀의 위아래로의 움직임,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틀 위에 있는 대륙이 멘틀 위에 떠 있는 대륙이 대류를 따라 이동한다는 이론이 멘틀 대류설이고요. 이 멘틀 대류설이 결국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멘틀 대류를 지지해주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음양측심법입니다. 자, 음파를 사용해서 심도, 알죠? 깊이를 측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음양측심법은 이 바다 위에 해수면에 떠 있는 얘가 누구예요? 배예요, 배. 배에서 음파, 즉 파동을 이렇게 해저면까지 쏘았을 때, 지금 이렇게 음파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파동을 선생님 그냥 화살표로 그릴게요. 해저면이 아니라 해수면에서 해저면, 즉 바닥까지 이렇게 음파를 쏘았을 때 이 바닥 끝까지 가게 되면 파동이 바다 아래 해저면에 부딪혀서 얘가 다시 반사되어서 배로 돌아와서 측정되게 되겠죠. 이 반사돼서 파동이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해서 이 결국 수심의 깊이를 밝혀내는 방법이 음양측심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우니까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필기가 막 빨리빨리 넘어가던데 최대한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우리가 수심을 구하려면 이 파동의 속도와 그리고 이 파동이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측정한 시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얘는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거리 D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즉 수심의 2배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측정하는 시간이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수심을, 이 파동이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서 수심을 계산해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심은 그렇죠. 파동의 속도에 우리가 측정한 시간의 반, 2분의 1t를 해주면 여기서 d는 우리가 수심이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음양측심법을 정리해보면 해수면에서 발사한 음파가 해저면은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바닥까지 찍고 반사되어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수심을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음양측심법이라고 하고, 그 수심을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음파의 왕복 시간, 여기서는 t를 말하는 거죠. 이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은 어떻게 된다?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도 증가하게 되겠죠. 수심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음향측신법을 설명을 하느냐? 자, 이렇게 음향측신법이 개발된 이후에 과학자들이 이 음향측신법을 통해 이 해저 지형들을 막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수심을 측정을 해봤더니 모든 지점에서 어떤 해양의 모든 지점에서 수심이 같지는 않더라. 즉, 이 파동이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자, 이렇게 해수면이 있고 바다에 이 아래에 해저 지형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평평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파동을 쏘아서 올리든 반사되는 시간이 똑같겠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을 겁니다. 왜? 거리가 똑같으니까. 해수면으로부터 해저면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이 바다 해저 지형이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 시간이 다 다르다라는 건 결국 수심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어떤 지역이 이렇게 높이 솟아올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파여 있는 지형보다는 해수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즉 수심이 얕고 얘는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왕복 시간의 차이가 나겠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음향측신법이 개발되면서 이 수심을 측정해 보니까 모든 지점에서 수심이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수심이 얕고 어떤 곳은 깊더라. 즉 굉장히 이 바다 아래에도 다양한 지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를 정리해서 멘틀 대류설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해저 지형까지 정리한 이론이 바로 해저 확장설인데요. 해저 확장설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다양한 해저 지형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해저 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같이 학습지에 있는 표를 채워가면서 공부하도록 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대륙붕입니다. 대륙붕, 대륙사면, 그리고 그림에서 여기 있네요. 대륙대, 얘네들은 이 세 개 지형은 비교적 육지와 가까운 해저 지형이라서 우리가 대륙 주변부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 개 지형을 육지와 가까운 대륙 주변부라고 불러요. 자, 그 중에서도 이 대륙붕은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얕은 부분이에요. 육지와 제일 가깝죠. 그쵸? 그림 보면 여기가 이제 대륙붕인데 육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수심이 얕아요. 한 200m 이하 정도, 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수심이 얕고 평평해요.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래서 경사가 거의 없는 이 지역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팔을 쏘면 굉장히 빠르게 음파가 돌아오겠죠. 수심이 얕으니까. 자, 이러한 영역을 대륙붕이라고 하고, 이 대륙사면은 여기서 사는 경사할 때, 이래서 얘들아 사실 국어가 중요해요. 어느 정도 이게 딱 단어만 봐도 감이 오잖아요. 그쵸? 경사진 면을 의미합니다. 즉 이 대륙붕에서 여기 대륙대까지 연결하는 이 경사진 부분, 이 지형을 우리가 대륙사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륙사면은 대륙붕에서 대륙대 사이 지형을 우리가 대륙사면이라고 하고, 대륙붕이랑 다르게 경사가 급한 지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대륙대는 이제 대륙사면 이후에 부터 경사가 완만한 지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수심이 깊어지면 거기를 이제 심해저, 깊은 곳 심해저라고 하는데요. 아래에 있는 이 해산, 여러분들은 아마 표에 이 해산은 없을 거예요. 평정해산, 해령, 해구 얘네들은 우리가 더 깊은 곳에 있는 심해저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보면 일단 평정해산. 그러니까 해산은요, 바다 아래에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 산처럼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산이라고 해요. 근데 평정해산은 뭐냐? 이 평은요, 평평하다 할 때 평이에요. 그러니까 해산, 바다에 있는 산인데 평평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산 봉우리가 뾰족하게 생긴 일반적인 해산들과 달리 이렇게 산 꼭대기 부분이 평평하게 생긴 산을 해산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 평정해산을 우리가 기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음양측신법으로 이 평정해산 지역의 수심을 측정한다면 이 왕복 시간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얘는 이렇게 아래가 꼭대기가 평평한 산 정상부가 평평한 산이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자, 해령은 그림에서 보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부분이 해령인데요. 이 해령을 지금 그림으로는 조금 그렇게 보기는 힘들기는 한데 이 해령을 보면 이렇게 산맥 모양으로 바닷속에서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아래에서 산맥 모양으로 부분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하는데 이 해령이 대륙이동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해령에서는요. 아까 우리 봤던 그 멘틀 물질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는 곳이 바로 해령입니다. 요거 조금 이따 밑에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해구는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반대로 해령이랑 반대로 솟아오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이 해저 골짜기 부분을 우리가 해구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해저 지형이 있음을 관측하면서 헤스 그리고 디츠라는 과학자가 해양저 확장설을 정립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해양저 확장설이 멘틀 대류설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자, 아까 해령 있었죠. 그 해령에서는 우리가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라고 했다. 마그마라고 해도 되고 이제 밖으로 분출했으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용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이 이제 솟아오른 바다에서 솟아오른 이 해령 지역이에요. 해령 여기 부분에 이 해령 부분에는요 이 지각의 틈이 있어요. 이 틈을 따라서 잘 안 보니까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좀 그려볼게요. 이 틈을 따라서 자 이렇게 멘틀 물질 마그마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승한 마그마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는요, 굉장히 깊은 바다 속이에요. 해령은 깊은 심해저 지형에 있는 해저 지형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뜨거운 멘틀 물질이라 하더라도 올라와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게 되면 얘가 온도가 내려가서 식겠죠. 그럼 마그마가 식어서 딱딱한 해양 지각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 멘틀 대류설 설명했을 때처럼 이 멘틀이 대류하는 방향을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용암이 분출해서 굳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서 옆으로 이동해 가고 또 이동해 가고 이러면서 이
결국 해령에서 상승한 멘틀 물질이 해양 지각으로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서 계속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저가 점점 넓어진다, 확장된다 라고 주장한 게 바로 해저 확장설입니다. 즉 해령 아래에서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 해양 지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상승한 멘틀 물질이 식어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양 지각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이렇게 상승한 우리 멘틀 물질은 양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해령 양쪽으로 이동하다가 자 해구 아까 해구는 골짜기라고 했어요. 이 해구는요 이 이동한 해양 지각들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뒤에 판구조론 가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새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이동해 오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 이거는 한 부분만 본 거고요. 또 이렇게 이동해 온 해양 지각이 있겠죠. 다른 해령에서 이렇게 분출돼서 이동해 온 이 두 지각이 만나면요. 이 두 지각의 밀도가 비슷하면 즉 힘이 비슷하면 솟아오르겠지만 어느 한 이 지각이 더 무거우면 어느 한 대륙이 더 무거우면은 그 무거운 대륙이 가벼운 대륙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이 화살표는 대륙 사실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판이라고 설명을 할 건데 이 두 대륙이 이동해 왔을 때 어느 한 대륙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섭입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렇게 땅이 파이게 되겠죠. 이렇게 산맥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지형을 우리가 해구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동해온 판이 해구에서 섭입해서 다시 멘틀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 해저 지각이 만들어진다라는 주장을 한 게 바로 해양저 확장설입니다. 자, 이 해저 확장설도 힘을 얻으려면 그 해저가 확장된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야겠죠. 총 4가지의 대표적으로 네, 5개네요. 5가지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있는데요. 오늘은 2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 지각의 나이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해저 지각의 수심과 퇴적물의 두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학습지에는 그림이 없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해령에서 우리 아까 봤듯이 해령에서 이렇게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 물질이 분출되고 얘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서 식으면 그게 바로 해양 지각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해양 지각이 계속 이 해령의 부근에 있는 게 아니라 멘틀 대류를 따라서 양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고 또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 얘가 식어서 만들어진 지각이 또 양쪽으로 이동하고 그럼 먼저 만들어진 지각은 이제 더 멀리 이렇게 와 있겠죠. 얘도 계속 이동하고 또 새로 만들어진 지각은 해령에서부터 또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멘틀 물질이 해령에서 분출해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이동하고 또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서 양쪽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여러분 해영이는 누구죠? 해령이죠, 해령. 자, 해령이랑 가까운 부분에는 갓 만들어진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갓 생성된 나이가 적은 해양 지각이 위치하게 될 거고 멀어질수록 더 그 전에 만들어서 해령으로부터 더 많이 멀어진
나이가 많은 해양 지각이 대칭적으로 위치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관측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양 지각의 나이가 해저 확장설을 첫 번째로 지지해주는 증거가 되죠. 이렇게 해저 지각이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이동하면서 차곡차곡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여기서 현무암질 암석이라는 건 해저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 대부분 현무암질 암석이라서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퇴적물의 두께도 살펴보면 그럼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결국 이동하면서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퇴적물의 두께도 우리가 이 해령에서 멀리 있는 오래된 지각일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두껍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수심은 우리가 해령은 이렇게 해저에서 솟아올라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각이 이동할 때 이렇게 점점 살짝 내려가는 형태로 지각이 이동하기 때문에 수심은 점점점 깊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표로 정리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해저 확장설은 그러니까 해령에서 분출한 멘틀 물질이 식어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얘네가 이동하면서 그 해저 지각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건데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는 해령을 중심으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해저 확장설에 따르면 이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곳이고 만들어진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멀어질수록 그만큼 그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지각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오래된 지각들은 그만큼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두께도 증가하고 수심은 우리가 이 해령의 꼭대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심은 증가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해저 확장설을 지지해주는 증거가 됐던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